이번 주제는 함수 타입 중 수신자 객체 함수 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람다식을 참조할 때 함수 타입을 이와 같이 사용했죠. 네.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두 개의 형식인자, 인트 타입 형식인자를 A, B라고 하고요. 화살표 다음에 리턴 타입, 네, C라고 하게 되면 C라는 타입의 값을 이제 반환받는 거고요.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이 노멀 펑크 타입이 호출 가능한 객체가 되어서 실인자를 전달하면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었죠. 이와 같은 일반 함수 타입 대신에 우리가 수신자 객체를 갖는 함수 타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네, 지금 일반화시킨 거에서 이 A라고 하는 거를 괄호 바깥으로 옮기는 거예요. 즉 함수의 형식 인자로 사용되었던 거를 바깥으로 움직이면서 객체로 만드는 겁니다. 점을 붙임으로써. 네, 그래서 A가 수신자 객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예를 보시면 네,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수신자 객체가 확장 함수를 호출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예에서는 2가 수신자 객체가 되는 것이고요. 이 2라고 하는 수신자 객체가 확장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네, 이 지금 남아있는 타입은 이 확장 함수의 형식 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을 수신자 객체 함수 타입이라고 하고요. 이 타입은 물론 호출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좀 달라졌죠? 네, 익명 함수도 수신자 객체를 갖는 함수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신자 객체를 갖는 함수 타입을 선언하면 뭐가 좋을까요? 일반 함수 타입은요, 이와 같은 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수신자 객체를 갖는 함수 타입은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해요. 수신자 객체가 확장 함수를 호출하거나 아니면 확장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 원래대로 네, 이 확장 함수의 실인자로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 작성이 좀 더 유연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실제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로우 케이스는 스트링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메소드고요. 소문자로 변환해 주죠. 자,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람다식을 정의하고 이 함수 타입, 일반 함수 타입을 선언해서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사용했던 방식대로 실행을 시켰죠. 그런데 이 방식은 네, 하나의 형태로만 실행할 수가 있어요.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형식인자로 전달됐던 거를 이와 같이 객체로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호출하게 되면 네, unresolved reference 에러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네, 이 수신자 객체 함수 타입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름을 to로 바꾸고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네, 이 함수의 형식 인자로 들어갔던 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점을 붙여갖고 이 메소드를 실행하는 주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표현 방식에서 이제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일반 함수 타입으로 선언했을 때는 파라미터가 하나뿐이니까 우리가 it를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it를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네, unresolved reference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라미터로는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는 거고요. 이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객체가 이 확장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호출할 때 인자를 전달하지 않아요. 즉 얘가 호출하는 게 이 람다식인데 인자를 전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참조해야 될까? it는 사용하지 못하고요. 대신에 이 람다식 블락 안에서는 이 수신자 객체가 전달되는데 그거를 키워드 this로 참조할 수가 있고요. 이 this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람다식 기능은 똑같지만 함수 타입을 어떻게 선언했느냐에 따라서 네, 코드가 달라졌죠. 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수신자 객체 함수 타입을 선언했기 때문에 스트링 로어2는 이렇게도 호출되지 할 수 있지만 네, 이와 같이 호출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다 그리고 제가 이 함수 타입 수신자 객체 함수 타입은 익명 함수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요 놈을 익명 함수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복사를 하고요. 네. 이와 같이 선언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지금 수신자 객체가 있고 호출하는 함수에는 파라미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from, 네, 우리 지금 괄호 안에 인자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람다식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자, 로우 케이스라고 하는 거를 호출할 때 이거는 람다식 블락 안에 우리가 수신자 객체가 디스로 전달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도 디스를 사용하고 싶은데 이와 같은 표현은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 확장함수 기억나시나요? 확장함수 어떻게 했죠? 그 해당되는 클래스, 타입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점을 붙인 다음에 이 클래스에 내가 확장함수를 정의할 거야. 그런데 이거는 익명함수잖아요. 함수 이름을 지정할 수 없죠? 네, 이렇게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면 네, 이 지금 우리가 정의한 함수 타입에서 인자를 전달하지 않으니까 네, 이 안에는 네, 여기서도 this 키워드를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크게 다르진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우리 지금 로우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스트링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멤버 메소드를 호출한 거거든요. 자, 스트링 클래스의 멤버를 참조할 때 로우 케이스 네, 이렇게 사용하더라도 일반 함수 타입 참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확장 함수 타입도 참조할 수가 있을까요? 네, 해보면 되죠. 콜론 로우 케이스 당연히 참조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방금 전에 봤던 예제는 파라미터가 하나뿐이었고요. 이제 파라미터가 두 개인 네, 그 확장함수 함수 타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지금 람다식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 두 정수 간의 곱셈이죠. 자, 이거를 우리 그 수신자 객체 함수 타입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바꾸면 된다고요? 네, 이 왼쪽의 타입을 괄호 바깥으로 움직이고요. 점을 반드시 붙여줘야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위에서는 두 개의 형식 인자가 전달되지만 여기는 형식 인자 하나만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이 x를 어떻게 참조하면 될까요? 네, 이 람다식 블락 안에서는 this로 참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this가 참조하는 건 바로 수신자 객체인 겁니다. 네, 그리고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네, y 대신에 우리 it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함수 호출할 때 네, int times 2 이렇게 호출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네, 이 수신자 객체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이와 같이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를 익명함수로도 구현을 해볼게요. 익명함수. 네, 익명함수 어떻게 구현한다고요? from. 네. 자, 파라미터는 하나가 전달되는 거죠. 네. 파라미터는 하나 전달되는데, 네, it는 이름이기 때문에 키워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int죠. 미안합니다. int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this 누가 어떻게 참조해죠? 네. 자, 확장함수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int라고 하는 것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익명함수를 사용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 곱셈은 int 클래스에서 정의된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times 이렇게 도 문제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네, int times 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 고치 함수에서 그렇다면 함수 타입을 뭘로 선언해야 됩니까? 일반 함수 타입을 해야 되나요? 수신자 객체 함수 타입을 사용해야 되나요? 자, 우리 일단은 각각의 타입으로 선언된 거를 우리 한번 전달시켜 볼게요. 지금 int times는 일반 함수 타입이었으니까 호환되죠? 그렇다면 네, 수신자 객체 함수 타입을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전달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죠. 아,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그렇다면 고차 함수를 선언할 때 형식인자의 타입을 수신자 객체 함수 타입으로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신자 객체 함수 타입을 하게 되면 이런 표현도 가능하지만 네, 어떤 표현도 가능할까요? A.func B도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런 것만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